네,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스위칭 환경에서의 스니핑은 이제 세 번째인데, ICMP 리다이렉트예요. ICMP 리다이렉트가 뭔지 먼저 그 동작 원리를 볼게요. 그리고 ICMP 리다이렉트에서 해킹, 스니핑 하는 방법이 뭔지, 그리고 이거에 대한 뭐 보안 대책은 뭔지 한번 볼게요. 자, 지금 호스트 A가 호스트 B에게 지금 데이터를 패킷을 보내려고 할때 라우팅이 어떻게 되는지 보겠습니다. 지금 요 대역에 여기 접점, 여기 접점, 여기 접점에 있는 거는 같은 네트워크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가상의 예를 들면 스위치가 뭐 더미 스위치든지 또는 그냥 스위치든지가 물려 있을 겁니다. 그래서 포트에 이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겠죠. 그죠? 그게 이제 생략되어 있는 그림입니다. 그리고 이 IP 주소 때는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 이게 뭐 사설 IP이긴 하지만 뭐 공인 IP라도 상관없습니다. 네트워크 IP 대역이 서로 다르면 되니까. 어쨌든 간에 여기는 같은 IP 대역을 사용을 할 겁니다. 즉 여기는 뭐 20점, 예를 들면 뭐 10, 여기는 20.1, 주로 게이트웨이니까 20.1을 많이 쓰겠죠. 그 다음에 여기는 20.254. 네. 대개 게이트웨이는 1번 또는 254 이렇게 이제 끝번호를 사용을 하니까 보통 뭐 다른 걸로 사용해도 전혀 상관은 없지만 또는 뭐 2번 이렇게 되겠죠. 자, 이렇게 지금 세팅이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라우터 A의 요 뒷단은 네트워크 주소가 다르겠죠. 어드레스가 그러니까 네트워크 어드레스가 달라질 겁니다. 30으로 될 거고 여기 라우터 뒷단에 연결되어 있는 것도 마찬가지로 서브 네트워크 대역이 다를 겁니다. 그죠? 자, 이런 경우에 자, 호스트 A가 패킷을 이제 보냅니다. 뭐 예를 들면 뭐 패킷을 이제 뭐 텔넷을 하든 FTP를 하건 뭐 HTTP를 하건 패킷을 보낼 때 만약에 호스트 B로 보내고 싶다. 호스트 B를 데스티네이션으로 해서 보내고 싶다라고 딱 보내면은 지금 현재 호스트 A의 디폴트 게이트웨이가 여기로 되어 있다라고 가정을 하는 겁니다. 얘의 라우팅 테이블에 이게 뭐 윈도우라고 그러면 어, 라우팅 테이블을 볼 수가 있죠. 보면은 이제 디폴트 게이트웨이로 만약에 20.1을 가리킨다라고 봅니다. 그러면 1로 가겠죠. 여기로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이쪽의 라우터로 가지 않고 자기 대역이 자기 네트워크 대역이 아니면 일단은 20.1로 모든 걸 보내버립니다. 그러면 여기 라우터 A가 받아요. 그래서 그 IP 주소를 받으니까 뭐 이게 만약에 10점 뭐 100이라고 칩시다. 10번대 네트워크는 자기 이쪽으로 보내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기 30번대 네트워크이죠. 10번대 네트워크는 라이브팅 테이블을 보니까 이쪽 라우터 B로 가는 게 맞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쪽으로 이제 2번에 여기 이쪽으로 라우팅을 해요. 그리고 나서 이 라우터 A는 무엇을 하냐면은 여기 보시면은 ICMP 리다이렉트 패킷을 보냅니다. 즉 라우터 A는 호스트 B로 향한 패킷을 호스트 A가 자신에게 다시 전달하지 않도록 호스트 A에게 ICMP 리다이렉트 패킷을 보내서 호스트 A가 호스트 B로 보내는 패킷이 바로 그 다음부터는 이쪽으로 넘어가게. 그죠? 무슨 말인지 아셨죠? 디폴트 게이트가 여기여서 이쪽으로 처음엔 보냈지만 ICMP 리다이렉트 오류 메시지를 보내서 더 좋은 경로를 갖는 라우터 IP 주소를 호스트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 패킷은 이쪽으로 가게 조정을 해준다라는 겁니다. 호스트 A는 라우팅 테이블에 호스트 B에 대한 값을 추가하고 호스트 B로 보내는 패킷을 라우터 B로 전달한다라는 겁니다. 네 번째. 이게 이제 ICMP 리다이렉트의 그 동작 원리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라우팅 라우팅 테이블의 조정이죠. 어떻게 보면은 경로 설정을 이제 원활하게 해주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여기서의 특징은 ICMP는 IP 네트워크 레이어잖아요. ICMP. 그죠? ICMP는 네트워크 레이어에서 이제 동작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ICMP 리다이렉트는 3계층에서 스니핑 시스템이 네트워크에 존재하는 또 다른 라우터라고 알려 패킷을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그 ARP, ARP 말고, 잠깐만요. 네, ARP 리다이렉트하고, 그 다음에 ARP 스푸핑 있죠? 네, 스푸핑. 이거는 데이터 링크, 공격이에요, 이거는. 그죠? 맥 어드레스를 바꿔서 하는. 근데 이거는 3계층에서의 그 패킷 흐름을 바꾸는 겁니다. 즉 공격을 어떻게 하냐면 공격자가 어태커가 라우터 B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으로 이제 넘어오는 거를 스니핑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3계층에서 패킷을 주고받기 때문에 랜이 아니라도 공격이 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최근 이제 운영체제에서는 이거를 다 기본적으로 다 차단하고 있어요. 그래서 공격이 되질 않아요. 예, 그래서 이거는 보안 대책이 이미 되어 있다. ICMP 리다이렉트를 기본적으로 차단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스위치 제밍인데요. 스위치 제밍은 기본적으로 이제 스위치에 대한 거를 이제 이해하시면 됩니다. 스위치는 포트가 이렇게 있지요. 포트 1번에, 이게 1번이라고 하면 1번에 윈도우가 연결되어 있고, 2번에는 칼리가 연결되어 있고, 3번에는 예를 들면 뭐가 연결되어 있다고 그럴까요? CentOS가 연결되어 있고, 여기는 윈도우. 4번에는 라우터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고 합시다. 자, 이렇게 연결되어 있으면 여기에서 ARP 리퀘스트 리플라이가 동작을 하면서 여기 스위칭 장비에는 1번 포트에는 이 윈도우에 해당하는 맥 어드레스가 여기 할당이 될 겁니다. 마찬가지로 2번에는 칼리에 해당하는 맥 어드레스, 이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카드의 맥 어드레스가 여기 할당이 될 거예요. 그래서 충돌이 일어나지 않고 바로 이렇게 스위칭이 되는 거죠. 이게 더미 스위치거나 리피터이면은 여기서 패킷을 보내면 이게 다른 포트에도 다 보내잖아요. 근데 이거는 좀 더 똑똑한 거죠. 스마트한, 그래서 여기로 바로 이 스위칭 테이블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제 골로 발로 스위치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스위치의 저장 용량 이상으로 맥 주소를 마구 보내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게 그러니까 오버플로우가 나게 하는 거죠. 맥 주소 오버플로우. 맥 주소 오버플로우가 나게 예를 들면 뭐 도스 공격 같이 막 보내는 거예요. ARP 테이블을 막 보내는 겁니다. 네. 그러면 이 메모리의 버퍼에 그 한계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한 1메가다 그러면 엄청 보내면 이게 다 차지해 갖고 더 이상 뭐 기능을 잃는 거죠. 그래서 더미허브처럼 이제 동작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바로 스위치 제밍이다. 제밍 났다. 맥 테이블을 위한 캐시 공간에 버퍼 오버플로우 어택을 실시하는 거예요. 버퍼 오버플로우 어택을. 근데 이게 스위치에 따라서 그 공격이 통할 수도 있고 안 그래요. 스위치 고가 장비의 경우에는 맥 테이블의 캐시하고 연산 장치가 사용하는 캐시가 독립으로 나누어져 있어서 이게 스위치 제밍 공격이 통하지 않을 수도 있답니다. 자, 명령어는 공격 어태커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칼리 리눅스, 그 다음에 공격 대상 시스템은 스위치. 칼리 리눅스에서 사용할 명령어는 맥 오버플로우입니다. 맥 오버플로우는 디스니프를 설치하면 자동으로 설치되는 툴이에요. 네. 그래서 맥 오버플로우 사용법을 슬래시 물음표를 하면 이렇게
저기죠. usage가 나오죠. 사용 방법이.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n이라는 게 있어요. 몇 번 전송할 거냐, 맥 주소를 몇 번 보낼 거냐. 그래서 뭐 100번 하면 100번이 날아갈 거고, 이 옵션도 안 쓰면 무한대로 계속 보냅니다. 그래서 여기 칼리 경우에 ARP-V를 보면은 뭐 유닉스, 그러니까 도스에서는 아니야, 도스래, 윈도우에서는 ARP-A를 보면 ARP 테이블을 볼 수 있고요. 이 칼리에서는 ARP-V를 하면 이렇게 IP 어드레스에 맞는 이더넷, 요게 맥 주소죠. 맥 주소를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지금 20번은 이게 메타스 플로이터블인데, 지금 제가 지금 부팅을 안 해놨어요. 그래서 이제 안 나타나는 겁니다. 그 나머지 이거는 이제 VM웨어에서의 게이트웨이죠. 나트에 해당하는 게이트웨이가 되는 거고, 지금 70번은 윈 클라이언트고, 110번은 우분투 데스크탑, 100번은 우분투 서버용이에요. 그래서 지금 IP 어드레스, 지금 여기 OUI는 여기는 같지요. 이건 VM웨어에서 지금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같은 겁니다. 지금 OUI가. 그다음에 여기는 이제 새로 이 VM에서 할당되어 있는, 할당된 거죠, 주소가.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뭐 이거를 오버플로우 한다는 말은 아니고요. 이제 우리가 이제 스위칭 장비를 오버플로잉 하는데, 스위칭 장비가 지금 현재 없잖아요. 뭐 예를 들면은 패킷 트레이서를 이용하면 또 모르겠어요. 패킷 트레이서를 이용을 해서 뭐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으려나 모르겠는데, 일단 VM에서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뭐 방법이 만약에 있다 그러면 GNS3를 혹시 뭐 이용을 해서 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네요. 하여튼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칼리에서 맥 오버플로우 이제 10회를 보내면은 이렇게 이제 쫙 이게 이제 날아갑니다. 이게 스위칭 장비에 날아가서 스위칭 재밍을 일으킨다고 이제 우리가 이제 가정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첫 번째는 출발지 맥 주소, 2번은 목적지 맥 주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출발지 IP 주소와 포트 번호, 4번은 목적지 IP 주소와 포트 번호. 이렇게 해서 쭉 맥 어드레스 오버플로우를 일으킨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스판하고 이제 태핑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스판 포트 태핑, 이런 이제 얘기가 나오는데, 스판하고 태핑에 대한 개념을 좀 보겠습니다. 스판은 스위치 포트 어널라이저, 주로 이제 포트 미러링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각 포트에 전송되는 데이터를 미러링하는 포트에,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이게 스위치 장비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요 포트에서, 1번 포트에서는 이 라우터로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 2번 포트가 연결되어 있는 이제 클라이언트가 있습니다. 윈도우가 있고 어떤 호스트가 있어요. 자, 호스트가 이제 여기 인터넷 세상으로 패킷을 이제 보내려고 그러면 여기로 해서 이렇게 가겠죠. 자, 이게 2번 포트. 근데 요 3번 포트, 요 미러링 하는 포트에다가 똑같이 스판 장비를 이제 물린다라는 얘기예요. 미러링 하는 포트. 그러니까 이쪽으로도 가고, 여기가 3번이면 이쪽으로도 가서 여기에 이제 스판 장비가 물려서 데이터를 전부 똑같이 받아보는 거죠. 그럼 데이터를 받는다라는 건 여기서 분석이 가능하다라는 얘기예요. 즉, 스노트라든지 이런 툴을 이용을 해서 이 패킷의 분석을 하는 거죠. 그래서 혹시 이쪽으로 해서 이렇게 인바운드로 들어오는 거, 바운드 들어온 것도 미러링해서 여기서 분석을 하면은 IDS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주로 인트루전 디텍션 시스템, 침입 탐지 시스템을 설치할 때 많이 사용한다. 스파는 주로 시스코에서 사용하는 용어이고, 다른 밴드에서는 포트 로빙이라고도 부릅니다. 자, 태핑은 네트워크 테스트 액세스 포인트예요.
이게 트래픽 액세스 포인트 준말이 아닐까. 왜냐하면 이게 태핑장님도 이제 그 패켓 주고받고 하는 거에 대한 거를 모니터링하는 어떤 하드웨어적인 장비인데, 근데 트래픽이라는 단어는 안 쓰고 그냥 테스트예요. 스플리터라고도 부릅니다. 스파는 상당히 문제점을 가져서 효과적인 모니터링을 하는데 좀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이걸 해결하기 나온 게 바로 탭이고요. 허브와 같이 포트를 모니터링하기 위한 장비입니다. 허브 용도가 뭐예요? 스위칭 장비가 아니기 때문에 전부 여기서 데이터가 오면 다 이걸 카피하죠. 그죠? 왜냐하면 이 포트마다 맥 어드레스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어디로 보내야 될지 모르잖아요. 다 보내서 이거는 내 거야 라고 하면 얘가 받고 나머지에 연결되어 있는 건 내 게 아니면 버린다고 그랬어요. 드랍시킨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송수신 데이터 system 분리된 전용 채널을 통해서 동시에 전송하고 모니터링 또는 보안 장치의 모든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전달을 합니다. 네트워크 이 탭 장비는 탭 장비라고 주로 부르는데 IP 어드레스하고 맥 어드레스를 갖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해킹될 수는 없습니다. 조금 자료가 불충분해서 제가 구글링에서 좀 자료를 찾아봤어요. 스파는 네트워크 디바이스 A하고 디바이스 B로 여기 스위치 장비를 통해서 갈 때 여기 포트에 이제 연결을 하는 거죠. 연결을 해서 미러링을 하는 거예요. 네, 미러링을. 근데 이게 패킷을 드랍시킬 수 있다라는 단점이 있는 거고, 이 디바이스가 좀 바쁘면은, 비즈하면. 그래서 탭 장비는 모든 패킷을 이렇게 캡처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드웨어적인 특징이 그렇다는 얘기죠. 그래서 조금 더 자세히 보면은 여기 보시면 이 스위치 장비가 이게 대형 스위치 장비가 있죠. 고가 대형 스위치 장비에 여기 미러링 되는 포트에다가 스판을 연결해서 여기에 이제 미러링 툴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요거는 탭. 탭은 여기 스위칭 장비가 여기 또 하나 있어서 이쪽으로 보내고 이쪽으로 미러링 시키고 이쪽으로 내보내고 그죠? 이런 탭 장비를 붙이는 겁니다. 여기는 미러링 포트를 통해서 일로 들어오는 거고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연이어서 잠깐 쉬었다가 연이어서 시작하겠습니다.